하버드대 인간발달연구소 그랜트 스터디에서는 75년간 724명의 남녀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에게 반복해서 물었죠.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20대, 30대 때는 대답이 다양했습니다. 사랑이요. 가족이요. 성취요. 그런데 40이 넘자 응답이 극단적으로 단순해졌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건강도 유지됩니다. 이건 냉소가 아니라 인간 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존엄의 신경학적 방패다. 하버드 연구진은 MRI로 참가자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 40세 이후의 뇌는 존중이나 자존감을 느낄 때조차 경제적 안정감이 있을 때만 안정된 도파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돈이 없을 때의 자존감은 뇌가 가짜 신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행동경제학과의 브라이언 녹스 교수는 이걸 존엄 회로디 그너티 서컨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40세 이후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심리적 방패다. 즉, 40 이후의 인간은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무리에서의 위치로 생존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젊을 땐 매력이나 잠재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40 이후엔 경제력만이 사회적 생존 신호가 되었습니다. 첫째, 뇌는 경제력 안전으로 인식한다. 스탠포드의 신경경제학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과 보증된 미래 수입을 비교할 때 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지금 돈을 가진 상태일 때만 편도체의 불안 신호가 억제되었어요. 즉, 뇌는 돈이 있다는 상태를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위협받는 신경 반응입니다. 하버드대 뇌과학자 앨런 코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 이후의 불안은 실제로는 경제적 결핍의 공포다. 뇌는 돈이 부족하면 사회에서 버려질 가능성을 인식한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된다는 말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진화적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둘째, 인간은 존중보다 비교를 먼저 느낀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40대 이상 남성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은 상대적 박탈감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의 절대액보다 내 주변과의 격차가 감정의 핵심 변수였어요. 이건 뇌의 구조 때문이에요. 전측 대상 피지레이시시은 사회적 서열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연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남의 연봉이 더 올라가면 ACC가 즉시 활성화되죠. 그때 뇌는 위험 신호를 발동합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 이 무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건 원시 시대부터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같은 부족 내 서열로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40 이후 비교에 민감해지는 건 인성이 아니라 진화적 코드입니다. 그래서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회적 서열의 안전판이 되는 거죠. 셋째, 40 이후 인간관계는 감정보다 에너지 효율을 따진다. 하버드의 성인발달 연구는 또 하나의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40세 이후 사람의 사회적 관계 수는 30대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지만 그중 유지되는 관계는 대부분 경제적 동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서로의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가장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스탠포드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먼은 이걸 에너지 최적화 본능 에너지 이피션시 인스팅크트이라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감정보다 효율을 선택한다. 감정은 소모지만 효율은 생존이다. 즉, 40 이후의 인간관계는 따뜻함보다 현실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축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넷째, 돈이 없을 때 뇌는 존중 불능 상태가 된다. 하버드 의대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경제적 불안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재정적 안정 시뮬레이션, B그룹은 재정 불안 시뮬레이션 상황을 상상하게 했죠. 그 후 타인에게 존중받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B그룹의 뇌에서는 보상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돈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존중을 받아도 그 감정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왜일까요? 경제적 결핍은 사회적 위협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뇌는 타인이 칭찬하거나 인정을 해도 그건 현실과 다르다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마흔 이후 돈이 없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생존 회로가 위험 상태로 들어간 결과입니다. 다섯째, 진화론적으로 40대는 자원의 피크를 상징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말합니다. 40대는 원시시대 기준으로 자원의 최고 효율기였다. 즉, 가장 많은 경험과 기술을 쌓았지만 체력과 생식력은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야말로 그 세대의 생존력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같아요. 40대 이후 돈은 생존력의 대체제가 됩니다. 젊을 땐 노력으로, 나이 들면 자원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라는 말은 냉정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뇌와 본능이 요구하는 생존 공식이에요. 여섯째, 부자들은 감정의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다. 워런 버핏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에서의 해방이었다. 그는 감정을 줄이기 위해 투자 시스템을 만들었고 결국 그 시스템이 감정보다 빠르게 돈을 불렸죠. 스탠포드 신경경제학 연구에서 성공한 CEO 그룹의 뇌는 감정 자극보다 논리적 판단 영역 전전두엽이 2배 이상 활발히 작동했습니다. 즉, 그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욕망이 아니라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일곱째, 마흔 이후의 존중은 돈으로 번역된다. 하버드의 사회적 지위 연구팀은 40대 이상 남성들의 존중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직업, 지위, 가족관계보다 경제적 독립성이 존중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뇌는 자율성을 느낄 때 도파민을 가장 강하게 분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율성의 가장 명확한 형태가 경제적 독립이죠. 즉, 돈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존중의 언어입니다. 40대 이후엔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가로 평가받습니다. 여덟째, 돈은 감정의 안정제다. 스탠포드의 신경심리학 실험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현금 자산을 직접 만지거나 잔고를 확인했을 때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즉,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 안정 호르몬을 자극하는 물리적 신호예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사람이 불안하고 짜증이 늘며 관계까지 삐걱거리는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아홉째, 40대 이후의 인생은 감정이 아닌 자원 관리 게임이다. 워런 버핏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가 말하는 시스템은 자기 감정, 시간, 돈의 흐름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제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스탠포드 행동과학 연구에서도 40세 이후 인생 만족도를 높이는 1순위는 감정적 안정이 아닌 통제감 컨트롤이었습니다.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 이게 바로 돈이 주는 자유의 본질이에요. 하버드 사회인지 신경학 연구소의 매슈 리버먼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교환이다. 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에너지 거래로 계산한다. 그의 연구는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죠. 인간은 감정적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는 생물학적 회로 체계라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감정보다 효율을 우선한다. 그리고 그 효율의 핵심 신호가 바로 돈이에요. 첫째, 뇌는 돈을 신뢰의 신호로 해석한다. 스탠포드의 신경경제학자 브라이언 누청 교수는 경제적 안정과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실험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 다른 하나는 불안정하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
놀랍게도 90% 이상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편견이 아닙니다. MRI 촬영 결과 재정 안정 프로필을 본 참가자의 전두엽 신뢰회로 ORBITOFRONTAL 코텍스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뇌는 돈 신뢰 가능성으로 자동 번역합니다. 마흔 이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둘째, 인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하버드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가 40년간 700여 명을 추적한 결과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감정적 교감이 아니라 문제 해결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건 진화적 이유 때문이에요. 원시 시대에도 인간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를 신뢰했고 의존만 하는 존재를 멀리했습니다. 스탠포드 진화심리학자 랜디 네스랜디 NESSE는 이걸 생존 효율 본능 서바이벌 이피션시 인스팅크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뇌는 인간관계를 감정적 만족이 아닌 생존적 유용성으로 재평가합니다. 결국 40 이후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로 변합니다. 셋째, 경제력은 감정의 지속력을 만든다. 하버드 신경과학자 앨런 코어는 연인 관계에서 사랑의 지속 기간을 경제적 안정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커플의 감정 지속 기간은 평균 7.3년, 불안정한 커플은 1.8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불확실성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이에요. 스탠포드 의대의 로버트 사폴스키라버트 SAPOLSKY는 불안 호르몬 코르티솔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사랑보다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즉,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 없으면 불안 회로가 감정을 잠식합니다. 결국 돈은 감정을 오래 지속시키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0 이후 인간관계는 감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감정 지속 장치로 작동합니다. 넷째, 뇌는 도움을 주는 관계를 필요해야 한다. 하버드 의대의 켈리 맥고니걸 켈리 머가너걸 교수는 친절 피로카인드너스 퍼티그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행동을 반복하면 전측 대상 피즈레이시시 과열되어 감정적 피로와 무기력을 유발한다고요. 이건 착한 사람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도와주면서 감사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겪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뇌는 도움을 주는 관계를 필요하고 불공평하다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는 관계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동시에 분비시켜 유대감으로 저장됩니다. 즉, 40 이후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곧 경제적 균형이 맞는 인간관계입니다. 다섯째, 인간은 자원을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 스탠포드의 사회신경학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같은 사람의 사진을 성공한 사람으로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얼굴이 똑같은데도요. 이건 보상회로와 연동된 시각 인식 오류 리워드 마이너스 베이스트 바이어스 때문입니다. 즉, 뇌는 돈이 있는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이건 진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인류는 자원을 확보한 리더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존경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하버드의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머클렐런드는 말했습니다. 존경은 윤리가 아니라 뇌의 생존 코드다. 즉, 사람들이 부자를 존경하는 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본능적 반응이에요. 여섯째, 돈이 없는 사람은 감정적 방어를 시작한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심리학자 존 카초포는 빈곤과 뇌의 사회적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타인에게 경계심을 가지며 신뢰 호르몬 옥시토신의 분비가 급감한다. 즉, 돈이 없을수록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악순환이에요. 돈이 없어서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어서 기회가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져 더 가난해집니다. 결국 경제적 결핍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고립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인간은 경제적으로 대칭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스탠포드 사회내 연구소의 실험에서 경제적 지위가 크게 다른 사람끼리는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양쪽 뇌의 전측섬 옆엔티리어 INSULA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위 그룹은 수치심, 상위 그룹은 우위감 신호를 동시에 느낍니다. 즉, 돈의 격차는 감정의 격차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경제 수준의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게 뇌에게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지만 신경학적으로 검증된 인간의 사회적 본능입니다. 여덟째, 부자들은 감정 에너지가 낭비되는 관계를 끊는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건 내 인생의 가장 비싼 비용이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감정은 돈처럼 한정된 자원이고 그걸 어디에 쓸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탠포드의 뇌과학자 앤드류 허버먼은 감정적 피로가 도파민 고갈로 이어지며 결국 의사결정 능력까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피곤한 인간관계는 돈뿐 아니라 판단력까지 빼앗는 구조입니다. 부자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홉째, 가난은 전염된다. 하버드 사회전염 연구. 하버드대의 니콜러스 크리스타키스 니콜러스 CHRISTAKIS 교수는 사회적 전염 소셜 컨테이전 연구를 통해 가난은 감정, 사고방식, 행동을 통해 전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면 그들의 행동 패턴이 뇌의 거울신경세포에 복제된다. 즉, 뇌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모방하며 결국 비슷한 재정 패턴으로 동화됩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적응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피한다기보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피합니다. 그게 뇌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열째, 결국 인간관계의 중심은 교환 가능성이다. 하버드의 행동경제학자 마이클 노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는 교환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감정, 시간, 신뢰, 돈. 이 모든 건 교환의 언어예요. 문제는 젊을 땐 감정의 교환이 중심이지만 마흔 이후엔 경제적 교환이 중심이 됩니다. 왜냐면 뇌가 노화되면서 감정적 보상보다 물리적 안정감을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즉, 마흔 이후 인간관계는 얼마나 따뜻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가로 재편됩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감정 개입률이었습니다. 즉, 돈을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은 불안정하고 돈을 시스템으로 대하는 사람은 부유해졌죠. 스탠포드 뇌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라버트 SAPOL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재정 판단은 70% 이상이 실패한다. 인간의 뇌는 돈 앞에서 이성의 오류를 범하도록 진화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구조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설계해 놓습니다. 첫째, 부자들은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을 쫓는다. 하버드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과 꾸준히 부를 축적한 사람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도파민 쾌락 호르몬 반응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 강박, 공허감이 따라왔어요. 반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을 축적한 사람들은 세로토닌 안정 호르몬이 우세했습니다. 즉, 부자들의 뇌는 흥분이 아니라 안정을 보상으로 설정합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죠. 나는 돈으로 흥분하지 않는다. 돈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그게 전부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체계 자체를 바꾸는 신경 재구성 뉴럴 리와이어링이에요.
결국 가난한 사람은 도파민형 소비를 하고 부자는 세로토닌형 축적을 합니다. 둘째,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먼저 관리한다. 제프 베조스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하루의 에너지를 돈이 아닌 결정의 질에 투자한다. 그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결정 피로디 시전 퍼티그를 줄이기 위해 루틴을 자동화했죠. 아침 식사 메뉴는 항상 동일. 회의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 하루 3개의 중요 결정만 직접 내림.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습관이 실제로 전전두엽 피로를 40%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기 전에 자기 판단력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듭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돈은 시간에서 나오고 시간은 판단력에서 나오니까요. 셋째, 부자들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결정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맥스 바자먼 맥스 BAGERMAN 교수는 CEO들의 의사결정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음의 질문으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이 결정이 감정적인 반응인가? 아니면 내 시스템 안에서 검증된 기준인가? 이건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감정의 거리두기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주식을 살 때도 시장 뉴스나 감정적 요인을 일절 차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감정은 시장보다 훨씬 불안정하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시스템 밖으로 던져놓는다. 결국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최종 결론 40 이후 돈이 전부다. 하버드 심리학자 조지 보너의 말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의 인간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불행을 막는 법을 배운다. 돈은 행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존엄의 방패이자 자유의 언어입니다. 40 이후 돈이 전부인 이유는 단순해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플랫폼이에요. 부자들은 그걸 알고 뇌를 그렇게 설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뇌가 아직 감정에 묶여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